만성적인 반복되는 어지럼증 치료의 핵심은 병원 약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는 뇌질환 의심되는 어지럼증 전조 신호가 있나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제 귀 쪽에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도 있지만 그러한 신경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 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뇌에서의 뭔가 통합 기능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는 이제 평형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라든지 팔다리에서 오는 감각이라든지 얼굴을 움직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에도 같이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얼굴 표정이 비대칭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청각신경까지 같이 망가뜨려서 청력이 떨어진다든지 혀가 한쪽으로 휜다든지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양상인 경우가 많고 또 어지러움 정도에 비해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거는 생각보다 별로 심하지 않는데 걷기만 하면 막 휘청휘청 술을 막 여러 번 먹은 사람처럼 휘청휘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움 정도에 비해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뇌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뇌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이라면 일단은 빨리 응급실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것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이석증이라면 혼자서 뭔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도 마찬가지지만 뇌경색은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가면 막혀있던 혈관을 뚫을 수 있는 혈전 용해 치료,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혹은 요새는 스텐트라는 그 직접 카테터라는 것을 넣어서 혈관을 이제 열어주는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시술을 받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어지러움이다 내가 뭘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거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 뇌출혈에 의한 갑자기 생긴 어지러움은 주로 현운이라고 해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제일 흔하고요. 또 뇌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이 사실 제가 주로 강조한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의 기능이 떨어지는 손의 위축증이라든지 파킨슨 병이라든지 아니면 뇌 혈관 중에서 큰 혈관은 괜찮은데 작은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뇌 소혈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서서히 이제 나빠지는데 주로 비틀비틀거리는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앉아있거나 뭐 누워있을 때는 어지럼증 거의 못 느끼다가 서서 걷기만 하면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 치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만성적인 반복되는 어지럼증 치료의 핵심은 병원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치료입니다. 이석증이라면 이석 되돌리기 운동을 하는 거고 그 이석증뿐만 아니라 많은 어지럼증 원인에 대해서는 어지럼증 재활 운동, 흔히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뭐 특별한 운동을 하라 이렇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이제 누워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한 번에 뭐 1시간 걷는 것보다는 5분, 10분, 20분씩 하루에 2번, 3번, 4번 이렇게 걷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운동과 활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뇌 건강 관리입니다. 어지러움은 결국 뇌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규칙적으로 잠을 잘 자고 규칙적으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뇌에 좋은 이제 에너지를 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는 핵심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약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자,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특히 저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 나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담배가 있을 거고요. 담배는 뇌혈관 그리고 귀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류장애를 일으켜서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 음식이 됩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높여가지고 혈류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석증을 많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라든지 다른 위험한 어지럼증 역시 많이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짠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몸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귀 안쪽 내이가 붓게 되거든요. 내이 수종이 생기면서 메니에르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역시 어지럼에 좋지가 않습니다. 술은 신경 손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술이 분해되면서 탈수를 일으켜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이 높은 음식이 단순히 단 음식뿐만 아니라 단순당, 정제된 탄수화물 역시 매우 안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흰 쌀밥, 밀가루 음식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좋은 음식은 뭐냐? 우리가 누구나 아는 음식이에요. 흰 쌀밥보다는, 밀가루보다는 잡곡, 현미 같은 음식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해산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경계 그리고 뇌혈관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경과 혈관을 보호해서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어지럼증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는 이제 매우 단 탄산음료나 이제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디저트류를 저는 정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제로 콜라는 가끔 먹기는 하는데 진짜 오리지널 콜라나 사이다 안 먹은 지는 거의 뭐 5년, 10년 다 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케이크류라든지 이런 단 음식들은 되도록 안 먹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도 흰 쌀밥보다는 되도록 잡곡 현미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견과류 같은 좋은 콜레스테롤 혹은 해산물에서 얻는 콜레스테롤 좋은 것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지럼증은 뇌에서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상태는 비슷한데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지럼이 실제로 좀 더 심하게 느껴지거나 좋게 느껴지는 경우 정말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하루 사는 데 있어서 3분의 1의 시간대를 투자하는 게 바로 잠인데요. 잠이 우리 뇌 건강에,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잠을 뭐 하루만 못 자도 우리가 심각하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재미난 게 너무 많아지고, 또 밤에 밝은 빛에 자꾸 노출되면서 잠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규칙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지럼을 치료하는데 혹은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저는 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민해져 있는 신경,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수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랑 말 그대로 수다를 떠는 거죠. 속상한 일 있으면 얘기하고, 안부를 묻고, 좋은 일 있으면 또 공유하고,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뇌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좋은 신경 전달 물질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도파민, 뭐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것들을 많이 분비시키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어지럼 치료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면과 관련된 정말 많은 데이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내가 뭐 4시간만 자도 멀쩡하게 사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전체 인구의 뭐 0.2% 미만만 잠을 적게 자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연구에서는 대략 7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병원을 찾는 분은 좀 양극단에 있습니다. 좋은 시간을 자는 사람들보다 많이 누워 있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어지러워서 오시는 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전에 누워서 뭐 스마트폰 보다가 한두 시간 또 예상보다 늦게 자면서 생각보다 잠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불규칙성입니다. 평일에는 뭐 5시간, 6시간 정도만 자다가 그 피곤함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거죠. 주말에 뭐 몰아서 보충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주말에라도 보충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불규칙한 잠이 길어지면 자꾸 반복이 될수록 주말에 자는 잠은 효율이 떨어지고, 평일에도 주말에 이렇게 뒤로 밀려있는 수면 사이클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 사이클 때문에 평일에 자는 잠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의 잠의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로는 불규칙성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도 줄어들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잠의 문제는 이게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분비량은 충분한데 멜라토닌이 작용하는 수용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면 사이클이 또 역시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좀 일찍 눕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고 대신에 또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찍 깨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제 피곤하니까 보상 심리로 더 일찍 눕게 되고 혹은 낮에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의 수면 패턴을 보면 좀 당겨져 있거나 실제로 오랫동안 잡니다. 근데 그 질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문제, 오래 누워있는 제일 나쁜 잠을 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서 잠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시간 자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누워있는 시간도 7시간, 뭐 조금 더 해봤자 7시간 반 정도만 누워있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10시에 누워서 아침 7시까지 10시에서 7시, 뭐 그렇게 긴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산해보면 9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시간, 10시간 누워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연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는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또 너무 일찍 눕지 말고 해가지고 좋은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지럼증은 정말 힘든 증상이고 또 병원에서 또 진단 치료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원인을 찾기 힘들거나 또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어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어지럼증의 본인의 어지럼증 원인을 잘 진단받아서 그 원인을 이해하고 또 잘 관리한다면 또 굳이 또 병원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하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지럼 예방의 특효약이니까 어지럼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늘의 영상 혹은 제 책을 보고 또 충분히 관리해서 또 하루하루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책을 쓴 계기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 뭐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올린 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분들이 또 집에서 좀 따라서 할 운동법 교육 영상이 필요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한 거기도 하고 또 가끔 지인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좀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따라 해보라고 하는 교육 영상이 필요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놀라운 게 그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셨고 또 그 영상을 보고 따라했더니 어지럼증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의사들도 이제 그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하지 혼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 받을 일이 잘 없는데 특히 이제 이석증 치료 영상을 보고 좋아졌다고 일종의 간증처럼 제 영상에 댓글 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다른 댓글들을 보면 내가 어지럼증이 있고 한데 제대로 진단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갔더니 잘 해결이 안 된다, 병원 의사들이 다 괜찮다고 정신과 가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수칙들을 잘 지키면 분명히 어지럼증을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소한 거 하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분 산책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